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을 스스로 집 안으로 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이에 뭐 어때? 가족 같은 사이인데 이 달콤한 말 한마디가 어느 순간 선을 무너뜨리고 당신의 자리를 조금씩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편안함이었지만 그 편안함은 곧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은 결국 무례함으로 바뀝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사람은 가까워질수록 더욱 경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짐승은 배가 부르면 물러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익숙해질수록 더 깊이 들어오려 합니다. 당신이 정이라 믿고 내어준 그 공간에서 누군가는 당신의 삶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사적인 이야기, 당신의 생활, 당신의 약점까지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 타인의 입에 오르내리며 당신을 만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집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 그는 정말 당신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조용히 선을 넘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제 다산의 지혜를 통해 그 관계의 본질을 마주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열어준 그 빗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 관계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당신이 베푼 친절이 당연한 권리가 되어 돌아오는 순간 그 비극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고 차를 내어주고 속 깊은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던 당신의 호의. 하지만 그들은 당신의 사생활을 마치 자신의 전리품인 양 밖으로 들고 나갑니다. 그 집 사정이 이렇다더라. 알고 보니 별거 없더라. 당신이 신뢰의 증표로 건넨 비밀들이 타인의 입술 위에서 가벼운 안주거리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당신이 없는 자리에서 더 크게, 더 가볍게 소비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자를 곁에 두는 것은 내 집 마당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다. 집이라는 공간은 당신의 자존감이며 당신이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그 보루를 허물고 들어온 자들은 어느덧 당신의 삶을 간섭하고 당신의 선택을 비웃으며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아랫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해주면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이 물은 기대가 당신을 가장 깊은 곳으로 끌어내립니다. 소인은 당신의 배려를 보며 고마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정의할 뿐입니다. 당신이 내어준 안방에서 그들은 당신의 복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 무례한 발걸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발걸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당신을 무시하고 비웃는 그 순간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표정을 지어왔습니까? 함께 웃어주며 그 무례함을 넘기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그 웃음이야말로 상대를 더 대담하게 만드는 독이라 했습니다. 군자는 소리와 표정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힘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 어색한 웃음을 지우십시오.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 표정도 보이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 조용한 벽 하나를 세우듯 침묵하십시오. 무례한 자들은 당신의 반응을 먹고 자랍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그들은 즐거워하고 당신이 설명하면 그들은 당신 위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무것도 주지 않을 때 상황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던진 말이 돌아오지 않을 때 그들은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앞에서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말이 많으면 가벼워지고 침묵하면 무게가 생깁니다. 이 단순한 차이가 관계를 뒤집습니다. 당신이 입을 닫는 순간 흔들리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그 태도는 멈춰 서게 됩니다. 이제 주도권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 침묵의 끝에서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빗장을 걸어 잠그고 침묵의 벽을 세우면 상대는 점점 더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흔들기 위해 더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퍼뜨리며 자신을 정당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모습이야말로 이미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그물은 성끌어 보이나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 당신을 무시하던 그 태도는 결국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되어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남을 깎아내려야만 자신을 세우던 사람은 결국 사람들의 신뢰를 잃게 됩니다. 사람은 결국 함께 있고 싶은 사람과 피하고 싶은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들은 스스로 만든 자리에서 조금씩 무너져 갑니다. 어느 순간 당신 곁에는 조용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주변에는 떠나간 자리만 남게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내면 결국 그 눈물은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이 피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냈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대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소란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이제 당신의 공간은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무례한 발걸음도 당신을 흔들던 말들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문을 닫는 것은 세상을 밀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존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군자의 길이다. 세상의 평가에 자신을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말들은 그저 스쳐가는 소음에 불과했습니다. 당신의 가치는 그들의 입에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일어선 당신 자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버텨냈고 충분히 지켜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공간에 아무나 들이지 마십시오. 당신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그 자리를 내어주십시오.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타인도 귀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무시당하던 시간은 여기서 끝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지키십시오. 지금까지 다산 정약용의 서신이었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십시오. 다음 서신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